새벽 3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75살 노인이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싶어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젊은 새댁이 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새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도망가세요. 무슨 일이? 큰아드님이 지금 아파트 앞에서 올라오고 계세요. 술에 완전히 취해서 비틀거리면서요. 뭔가 손에 들고 계신 것 같은데 빨리 피하세요.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아들이 온다. 술에 취해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으로 뛰어갔습니다. 75살 노인이 새벽 3시에 자기 집에서 자기 아들에게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편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 올해 75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공장 노동자로 시작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3남매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단 한 번도 밥 굶긴 적 없었습니다. 특히 큰아들 민수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효가였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평생의 수건을 이룬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이 이뤄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고생 다 보답할게요. 취직 첫 월급을 받아온 날 아들이 제게 한 말입니다.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쓰거라. 아버지는 괜찮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게 무너진 건 아들이 35되던 해였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날 밤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말했을 때 저는 위로했습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아버지도 평생 쓰러지고 일어나며 살았다. 하지만 아들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재취업 시도를 몇 번 하더니 금방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끔이었습니다. 스트레스 푼다고 한두 잔 하는 정도. 하지만 점점 양이 늘었고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큰애가 요즘 너무 많이 마셔요. 뭐라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니까 좀 지켜봐 주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오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혼자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잔뜩 취한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이렇게 키우셨어요?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무슨 소리냐, 아들아? 내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냐? 아버지가 저한테 기대를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큰아들이니까 잘해야 한다고, 동생들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게 잘못인가요? 저는 그저 아들이 잘 되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밥상을 엎고 의자를 발로 차고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어느 날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책임지세요. 제 인생 이렇게 만든 거 책임지세요. 75살 노인이 자기 자식한테 멱살을 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끝인가 싶었습니다. 밤마다 아들은 형님을 찾아야 한다며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아들의 큰아버지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치매 증상처럼 기억을 못했습니다. 이웃들이 전화를 주곤 했습니다. 어머님이 밖에 계세요. 결국 돌봄 선생님이 조언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저희 부부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기 자식을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이 왔습니다. 아래층 새댁이 문을 두드린 그 새벽. 공원 벤치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추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75살 노인이 밤새 벤치에서 자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압니다. 새벽 5시 아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큰애가 잠들었어요. 지금 들어와도 될 것 같아요.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자식의 눈치를 봐야 한다니. 조심조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고 울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밤새 어디 계셨어요? 공원에 있었어.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미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 찜질방, 둘째 딸 집, 때로는 모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전화했습니다. 여보, 빨리 와보세요. 큰애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집은 난장판이었습니다. 탁자가 뒤집히고 소파가 찢어지고 TV가 깨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술병을 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이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오빠한테 제대로 말씀하셔야죠. 말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내 오빠는 지금 아프다. 마음이.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찰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어떻게 신고하겠습니까? 모텔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피해 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형이랑 제대로 얘기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텔에서 나흘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아들이 소파에 앉아 술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나갔었다. 왜요? 저 때문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저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셨어요. 그게 잘못된 거냐? 제가 물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기대하는 게 잘못이냐? 기대가 아니라 압박이었어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 기대에 부응하려고 살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잘린 후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무너졌어요. 아버지 기대를 저버린 것 같아서. 그건 내 선택이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린 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고 가족을 괴롭히는 건 내 선택이다. 아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내게 너무 많은 걸 바랐구나. 하지만 아들아,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해두자. 이제 아버지는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게다. 그러니 너도 이제 그만해라. 우리를 괴롭히지 마라.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제가 제대로 한 걸까?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혹시 이 집 아드님이십니까?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드님이 공원 벤치에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아들이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야윈 몸.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아. 아들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입원 이틀 후 아들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저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깨달았어요. 결국 제 선택이었다는 걸.
회사에서 잘린 후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도 가족한테 폭력을 휘두른 것도 다 제가 선택한 거였어요. 아들이 침대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정말 못된 자식이었어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워 꼭 안아줬습니다. 이미 용서했다, 아들아. 넌 내 아들이야.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엔 진짜 제대로 치료받고 싶어요. 6개월짜리 입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좋다. 아버지가 끝까지 함께 할게. 일주일 후 아들이 재활센터에 입원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갔습니다. 오빠, 잘하고 와. 우리 기다리. 둘째 딸이 격려했습니다. 아들이 병실로 들어가기 전 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그날부터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를 갔습니다. 아들은 점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목공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나무로 뭔가를 만드는 게 재미있어요. 2개월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예전 같으면 말렸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상담사의 권유로 저희 부부도 가족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지금까지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제 꿈을 투영했다는 것을, 아들의 마음보다 성취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드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저는 노력했습니다.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는 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건강해 보였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잘 이겨냈다, 아들아. 자랑스럽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아들은 동네 목공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성실히 출근했고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만든 의자예요. 드리려고 만들었어요. 작지만 튼튼하고 예쁜 의자였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3개월 후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지혜라는 밝고 착한 여성이었습니다. 아버지, 제 여자친구 소개합니다. 아버님, 민수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따뜻해요. 1년 후 2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결혼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버지 덕분이에요. 결혼식은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팻말을 든 작은 아기. 저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 손주야.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아버지, 아이 이름을 새벽이라고 지으려고요. 새벽? 네. 아버지가 새벽에 저한테서 도망치던 그날, 그게 저희 가족의 가장 어두운 밤이었잖아요. 하지만 그 이후 우리에게 새벽이 왔어요. 새로운 시작이 왔고요.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다. 그날 밤 책상 서랍에서 아들이 재활센터에서 보낸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께 그동안 못된 자식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아버지 탓으로 돌렸지만 결국 모든 건 제 선택이었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는 압박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저를 믿어주셨던 거라는 걸. 아버지 사랑합니다. 평생 말하지 못했던 이 말을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민수 올림. 눈물이 편지를 적셨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목공 공방 새벽 공방을 열었습니다. 손주 새벽이는 3살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면 웃으며 달려옵니다. 가족들은 매주 일요일 함께 모입니다. 모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들은 이제 5년째 술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폭력도 분노도 없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들의 목공 전시회에 갔습니다. 전시회장 한쪽에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작품을 나의 아버지께 바칩니다. 포기하지 않고 저를 믿어주신 아버지.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사랑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 글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78살이 된 지금 저는 가끔 그날 새벽을 떠올립니다. 아들에게서 도망치던 그 무서운 새벽을. 하지만 이제는 웃으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이 있었기에 지금의 빛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손주 새벽이를 안고 있으면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의 어두웠던 시간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이 아이는 그저 사랑만 받고 자랄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대하고 밀어붙이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믿고 지켜보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혹시 지금 자식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둠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은 생각보다 아름답습니다. 밤이 지나면 다시 새벽이 옵니다. 새벽은 언제나 다시 옵니다.